중졸 검정고시 2018년도 2차 과학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그래프는 직선 운동하는 물체 A에서 C의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이 중 속력이 가장 빠른 것은 속력이 가장 빠르다는 건 짧은 시간에 가장 멀리 움직인 거죠. 똑같은 5초를 줬을 때 A가 10m 가고 B가 20m 갔다. 누가 더 속력이 빠르냐면 20m 간 B가 더 빠른 거죠. 더 많이 갔으니까. 자, 그러면 그래프를 먼저 볼게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시간이 길어지고요. 위쪽으로 가면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짧은 시간 동안 가장 멀리 간 번호를 찾을게요. A 같은 경우가 지금 해당이 되겠죠. A 시간은 요만큼이에요. B 시간은 이만큼 걸렸고요. C 시간은 이만큼이에요. 가장 멀리 간 게 C죠. 시간이. 자, 거리로 보자면 제일 위에 있는 게 A죠. 자, B는 이만큼 움직이고 C는 이만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A가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의 특성은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여름철 맑은 날 낮에 해변의 모래가 바닷물보다 더 빨리 뜨거워진다. 자, 이걸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무게, 2번 밀도, 3번 부피, 4번 비열. 답은 열을 나타내는 비열입니다. 무게는 저희가 알고 있는 몸무게, 킬로그램, 그램, 몇 톤 이런 걸 무게라고 하고요. 원래 무게의 기본 정의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사과를 떨어뜨리면 아래로 떨어지죠. 지구 중심에서 중력을 발휘해서 모든 물체를 끌어다니고 있어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달은 중력이 없기 때문에 무게가 지구에서보다 6배 정도 더 적게 나와요. 그다음 밀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적에 차지하는 양을 말해요. 밀도가 높다 그러면 그 좁은 공간에 꽉 차 있는 거고요. 밀도가 낮다 그러면 같은 공간인데 덜 차 있는 거죠. 부피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말합니다. 공간의 크기, 병의 크기 이런 거 다 부피로 표현을 해요. 우유곽의 크기. 자, 2번 답은 비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3번 다음 중 볼록 렌즈에서 빛이 굴절하는 모습으로 오른 것은 자, 렌즈 중에 볼록 렌즈가 있고 오목 렌즈가 있죠. 볼록 렌즈는 말 그대로 옆면에서 봤을 때 렌즈의 모양이 볼록합니다. 자, 오목 렌즈는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요. 특징은 볼록 렌즈의 경우에는 빛이 통과되면 한 곳으로 모아줘요. 이렇게 모아서 한 점이 더 또렷하게 보이고요. 볼록 렌즈는 빛이 통과하면서 확장돼서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3번의 볼록 렌즈에 대한 설명은 3번이겠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그림은 평면 거울에 비친 시계의 모습이다. 이 중 이 시계가 나타나는 시간은 시계를 보시면 시간을 알 수 있으시겠죠. 단지 좌우가 지금 바뀌어서 화면에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4번 답은 셋이 1번입니다. 5번 그림과 같이 사람이
뉴턴의 힘으로, 이 단위는 뉴턴이라고 해요. 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밀었으나 물체가 움직이지 않았다. 사람이 물체에 한 일은, 자, 움직이지 않았다는 건 전혀 없었다. 그래서 1번 0입니다. 네. 보통 사람이 한 일을 J 모양에 나와 있는 이 단위를 줄이라고 말을 해요. 네. 줄은 1의 단위고요. 일을 한 것은 어떤 사람이 힘을 가해서 얼마만큼 움직였습니다 라고 말할 때 줄 1의 양을 구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움직인 게 0m 움직였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죠. 그래서 아무리 큰 힘을 가해도 100N을 가해도 0m가 움직였다는 건 100 곱하기 0을 하면 결국 1은 0이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6번 그림의 전기 회로도에서 저항 아래 소비 전력은 단 저항은 무시한다. 자, 여기에 들어간 전력을 알고 싶다고 하네요. 그러면 전력은 어떻게 구하냐? 와트, 몇 와트예요? 라고 말하는 건 1초 동안 소비한 전력을 말해요. 그럼 1초 동안 이 회로는 몇 와트를 갖고 있냐면, 자, 먼저 전압이 필요합니다. 볼트가 전압인데요. 이게 몇 볼트 썼느냐 말을 하죠. 저희가 몇 볼트짜리예요? 이렇게 말할 때 전압. 그래서 6볼트랑 누구를 곱해야 되냐면 1암페어. 네. 1암페어. 자, 단위가 조금 어렵죠. 6볼트 1암페어 이렇게 말해요. 자, 6볼트와 1암페어를 곱하면 1초 동안 생기는 와트수를 알 수 있어요. 6 곱하기 1은 2번. 네. 이렇게 구해줍니다. 6번 답은 2번 6와트입니다. 7번 다음 중 인공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은 1번 검전기, 2번 수력 발전, 3번 태양열 발전, 4번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자, 저희가 지금 잘 사용하는 거는 한글로는 잘 안 쓰지만 GPS 이렇게 말하면 충분히 알 수 있죠. 네, 인공위성에서 현재 위치 파악하는 것 GPS죠. 네, 답은 4번, 7번, 4번입니다. 1번의 검전기는 그 전기가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를 알아내는 기기예요. 네, 물체에서 전기의 여부를 아는 것. 네, 수력 발전, 태양열 발전은 말 그대로 물과 태양을 이용해서 전기의 힘을 얻는 거죠. 7번 답은 4번 GPS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입니다. 8번 그림은 밀폐된 용기 안에 있는 일정량의 기체에 압력을 가했을 때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용기 내부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단 온도는 일정하다. 자, 이렇게 차 있었던 걸 위에서 눌렀어요. 그래서 공간이 좁아졌죠. 자, 이 중에서 변하지 않는 건 뭔지 한번 볼게요. 1번 부피, 2번 분자수, 3번 분자 사이의 거리, 4번 분자의 충돌 횟수. 자, 이 중에 변하지 않는 거 볼게요. 부피는 일단 공간의 크기라고 했죠. 자, 공간의 크기가 맨 처음에 이 정도였는데 옆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네, 줄어들었죠. 그래서 부피가 감소했다. 자, 분자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자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분자수는 일정합니다. 네, 분자수는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알갱이 숫자를 말해요. 3번, 분자 사이의 거리. 자, 거리가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요만큼이었는데 어떤가요? 굉장히 좁아졌죠. 그래서 분자 사이의 거리도 감소하였습니다. 좁아졌죠. 4번 분자 충돌 횟수.
자, 분자가 여기서는 충돌하는 횟수가 많지 않았지만 여기는 훨씬 더 증가했겠죠. 왼쪽보다 오른쪽이. 그래서 횟수는 증가.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변하지 않는 것은 분자수 2번이 되겠습니다. 네. 9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의 상태 변화는 액체가 고체로 변했어요.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됐어요. 네, 액체였던 물이 얼어서 얼음, 고체로 변했죠. 자, 물이 고체로, 얼음이 얼음으로, 물이 얼음으로 변한 현상. 1번 기화, 2번 승화, 3번 액화, 4번 응고. 자, 이런 현상 뭐라고 하나요? 딱딱해졌죠. 네, 저희 이런 현상을 응고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4번입니다. 자, 1번 기화, 기체화 되었습니다. 네, 기체로 변했어요. 기체로 변하는 거 어디에서 기체로 변했냐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물을 끓였을 때 수증기로 날아가죠. 네. 그다음 승화, 승화되었다. 자,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되었어요.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건 기화인데 고체에서 기체로 된 건 네, 승화. 드라이 아이스 생각해 보시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사면 드라이 아이스 넣어주거든요. 그 드라이 아이스는 맨 처음에 형태가 있는 딱딱한 고체였는데 점점 네, 연기가 나면서 기체로 줄어들어요. 물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날아가죠. 자, 액화되었다. 액체화되었다. 기체가 액체로 변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물을 끓일 때 뚜껑을 닫아 놓으면 그 날아가던 수증기가 뚜껑 벽에 닿아서 뚜껑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죠. 네, 이럴 때 액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9번에서 원하는 물질의 상태 변화는 액체가 고체로 변한다. 물이 얼음이 된다는 응고. 4번 응고입니다. 10번 그림과 같이 소금과 모래가 섞인 혼합물을 분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실험 장치에는 자, 소금과 모래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분리를 할 거예요. 자, 그림을 봤더니 뭐가 나와 있냐면 물에 비이커에 들어있는 물이 여기에 모래가 있고 아마 소금일 것 같아요. 소금물과 모래가 섞여 있는데 깔때기를 거쳐서 거르고 있어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 1번 거름 장치, 2번 전기 분해 장치, 3번 분별 증류 장치, 4번 크로마토그래피 장치. 네, 10번 답은 1번 거름 장치라고 말을 합니다. 자, 거름 장치 소금과 걸러지죠. 여기는 알갱이 종이 깔때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종이 필터, 저희 커피 마실 때 들어가는 종이 필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소금은 통과하고 소금물은 통과해서 물로 나오고 아마 여기에 이렇게 모래 종류들이 다 걸러지겠죠. 네, 그래서 소금과 모래를 서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전기 분해 장치는 말 그대로 전기를 이용하고요. 분별 증류 장치라고 나와 있는데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끓이는 거예요. 네, 물을 끓여서 끓는 점을 이용해서 서로 증류를 합니다. 소금물에 끓는 점, 무엇에 끓는 점, 그래서 끓는 점을 차이를 이용해서 온도 차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온도를 이용해서 나오느냐, 이게 분별 증류 장치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어떤 거냐면 사인펜을 콕 찍어 넣으면 분필이나 휴지에 사인펜을 이렇게 콕콕콕 찍어 넣으면 이게 번지는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번지는데 점점점
옅어지게 번지죠. 네.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 장치는 이렇게 물질이 퍼지는 속도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게 크로마토그래피 장치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물질의 운동 속도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동하는 속도. 네. 이 이동 속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사인펜을 휴지를 찍었을 때나 분필에 묻혔을 때 번져나가는 속도를 보고 누가 뭔지 알 수 있다. 그걸로 서로 분리를 하죠. 그래서 검정색 사인펜인데 검정색을 만들기 위한 색깔들이 무엇이 들어갔고 누가 가장 멀리까지 어떤 색이 멀리까지 퍼지느냐를 보고 알 수 있는 게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10번에 나와 있는 이 장치는 거름 장치예요. 그래서 답은 10번은 1번입니다. 11번 마그네슘 3g을 공기 중에서 연소시켰더니, 자, 연소시켰다는 건 태웠다는 거예요.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 마그네슘 5g이 생성되었다. 이때 결합한 산소의 질량 A는, 자, 요런 문제는 그냥 보기 보시고 3g이 이렇게 있죠. 산소를 합쳤어요. 그랬더니 몇 그램 됐냐면 5g이 됐대요. 자, 그램 수를 맞춰야 합니다. 그냥 더하기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 더하기 몇을 해야 5가 나오냐면 산소가 2g 필요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2g이 되겠습니다. 12번 그래프는 일정량의 묽은 염산에 같은 농도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계속 넣어주면서 혼합 용액의 온도를 측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A부터 D 중 중화점은, 자, 중화점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 건 가장 높은 온도를 찾으세요 예요. 이게 중화열이라고 하는 온도가 높았을 때 중화열이 발생하는데 그 점이 바로 중화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프를 볼게요. 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의 부피가 커질수록 여기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럼 저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을 찾습니다. 그러면 누구냐면 C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12번은 3번입니다. 13번 다음 중 중성인 원자 1개의 전자를 얻어 형성된 음이온은, 자, 중성인 원자 1개를 얻어 형성된 음이온은 1번 Li+, 이 친구 이름은 리튬입니다. 다음 2번 Mge+, 자, Mg 마그네슘. 그 다음 3번. 네, 3번은 F는 플루오린입니다. 자, 4번의 S자는 황소예요. 네, 황. 자, 여기서 나와 있는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음이온인데 1개가 있는 걸 찾아달라고 합니다. 자, 얘 리튬은 지금 플러스가 1개만 있죠. 자, 그러면 얘는 뭐라 그러면 양이온이에요. 저희가 정수 수학에서 음수, 음의 정수, 양수, 양의 정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알아봤었죠. 그래서 얘는 양이온일까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그러면 Mg2 플러스 이렇게 나오니까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 2가가 되겠죠. 플로린은 빼기가 하나만 있죠. 그래서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음이온 마이너스니까 음이온일까. 자, S 황 같은 경우에는 음이온 2가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죠. 자, 문제에서는 음이온 1개가 있는 걸 찾아요. 그러면 음이온 1가를 찾으니까 3번 되겠죠. 네. 원소 기호의 이름을 알지 않아도 충분히 문제에서
음이온 한 개 있는 걸 찾아주세요.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원소 기호를 모르지만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네. 그래서 13번은 3번 플루오린입니다. 14번 그림은 잎의 단면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부터 D 중 물과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는 자, A부터 볼게요. A. 표피 조직 B. 울타리 조직 C. 관다발 조직 D. 해면 조직 자, 물과 양분이 이동합니다. 자, 어디일까요? 네, C. 관다발에서 물과 양분이 이동해요. 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A. 표피 조직은요, 말 그대로 보호해 줍니다. 잎의 겉표면이거든요. 그래서 표피 조직은 안에 있는 구성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또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도와줘요. 그래서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아주고, 그 다음에 내부도 보호해주고, 표피의 역할이죠. 자, 울타리 조직은 여기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촘촘히 있고요. 여기가 가장 초록색이 진해요. 그래서 울타리 조직은 초록색이 가장 많기 때문에 광합성을 가장 많이 하는 위치예요. 자, 관다발 C 보시면 어디냐면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 부분이거든요. 네, 관다발 조직은 두 개의 개체가 있는데요. 물이 이동하는 물관, 그 다음 양분이 이동하는 체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물과 양분이 이동하는 게 이 부분이다. 자, D 해면 조직 볼까요? 해면 조직을 보시면 뻥뻥 뚫려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울타리 조직처럼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지 않는 걸 눈으로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불규칙적인 모습으로 있는데 여기의 장점, 여기에서의 구성은 기체가 그래서 드나드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네, 기체들이 자유롭게 뻥뻥 뚫려 있는 구멍으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14번 답은 3번 C. 관다발 조직이 물과 양분을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15번 그림은 낮과 밤에 식물에서 일어나는 작용과 기체의 출입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A에 해당하는 것은 자, 낮과 밤인데요. 그림을 봤더니 이산화탄소가 나무를 들어가고 산소가 나옵니다. 낮에는 광합성을 하죠. 햇빛을 보고 하니까. 자, 밤에는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또 나오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 이 중에서 뭘까요? 기체의 출입을 나타내는 것 중 A는 1번 면역, 2번 여과, 3번 응결, 4번 호흡. 자, 알 수 있는 건 네, 호흡하는 거겠죠.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호흡의 역할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1차 녹음을 하고요. 2차 마저 16번부터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